우리 농민이 정성껏 기른 고품질 국산 농산물로 만들어 더욱 믿을 수 있는 농협 가공식품은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쉽고 간편하게 온 가족이 행복하게 즐기는 농협 가공식품은 우리 농가에서 생산한 고품질의 국산 농산물을 주 원료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설비를 갖춘 전국 농협 농식품 가공사업소에서 지역적 특색을 담아 건강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자연의 맛, 농협 가공식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양영철, 박혜연입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분을 먼저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의 훈남이죠. 위태석 연구관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요. 우리네 농촌특파원이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오늘은 또 어떤 소식을 들려주실지 김영준 농촌특파원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네 농촌특파원 김영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전라남도에서 운영 중인 농업인 현장 실습장에 대한 소식입니다. 네, 자, 농업인 현장 실습장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네, 전라남도에서는 농촌어메니티 자원 가치 창출과 신규 농업인들의 교육을 위해 현장 실습교육장 15곳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는 전남대와 순천대 등 교육대학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13곳은 농가에서 직접 운영 중에 있는데 오늘은 그중 한 곳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소개해 주실 현장 실습 교육장 어떤 곳인가요? 네,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면서 가공, 유통, 교육을 하고 융복합 농업 경영을 하고 있는 해남에 다녀왔습니다라는 상호를 가지고 전통 장류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네, 자, 전통 장류를 생산하는 곳이면 이 교육도 전통 장에 관련된 교육이겠죠? 네, 맞습니다. 기본적인 농사기술, 가공기술 노하우 전수, 바른 식생활 교육, 진로 교육, 전통 장류 현장 실습 교육, 농업 경영 마인드를 함양하는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통장이라고 하면 아무나 쉽게 만들 수 있거나 또 교육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데 이 실습생들에게 직접 교육을 해주시는 분은 어떤 분인지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네, 전문 여성 농업 경영인이며 대한민국 명인회가 선정한 전통 된장 분야 명인 이승희 대표가 직접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희 대표는 단순한 체험 교육뿐만 아니라 농사 현장 기술과 가공 기술 지도 및 농업 경영 감성 마케팅까지 함께 습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한 전통 장류 현장 실습 교육의 기대 효과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생산 가공, 교육, 체험, 농촌 관광 등을 포함한 융복합산업 경영으로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 농촌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전통 식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앞서 전라남도에서는 15곳의 현장 실습 교육장이 운영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교육 프로그램은 네. 각 교육장마다 좀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단감 재배를 교육하는 곳에서부터 흑염소, 축산, 양돈, 배, 딸기, 버섯, 6차 산업, 전통 장류, 감귤, 꿀벌 등 실제 다양한 품목의 농업 경영 기술 및 재배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숙박과 비숙박이 있고 기본 프로그램 구성이 40시간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 현장 실습 교육장 운영에 또 관심을 갖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교육장을 운영하기 위한 조건도 혹시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농장 현황으로는 농장 규모와 농장 접근성 두 개항이 있으며 교육 기획 및 운영 역량으로는 교육 과정, 교육 교재, 운영 실적을 비롯하여 8개항이 있고요. 시설 현황으로는 이론 강의실, 실습장 등을 비롯한 2개항이 있고 부대 시설 현황으로는 숙소, 식당 등을 포함하여 총 12개 항의
요구하는 구비 조건이 있습니다. 네, 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앞으로도 농업의 현장 실습 교육장이 예비 귀농인들하고 또 농촌 체험객들에게 좀 농촌 문화와 농업 기술 전수해주는 교육의 장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주목해볼 농산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풋고추와 참외 그리고 버섯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일단 오늘 거래된 채소 경매 시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반입량부터 보시죠. 과일 622톤, 과일과채 1,878톤, 일반 채소 5,202톤 들어왔고요. 총 7,704톤 반입됐습니다. 자, 어제와 비교했을 때 총 반입량 428톤이 감소했습니다. 배추부터 보시죠. 오늘 369.2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298.8톤이었고요. 어제보다 증가했습니다. 70톤 정도 물량 증가했습니다. 배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1,875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11,900원, 최저가 9,7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오늘 모두 평균가 10,000원대에 형성돼 있는데요. 어제보다는 소폭 283원 상승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이틀 전까지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이틀 전 가격 12,500원까지 올라갔었고요. 이 가격 소폭 좀 하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오늘 최고가 11,9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이 보겠습니다. 오늘 608.7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616.4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7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백다닥이 오이입니다. 100개 상품 기준 평균가 26,917원에 낙찰됐고요. 최고가는 29,000원, 최저가 26,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오늘 평균가 26,000원대 동일하게 지금 형성돼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보다는 93원 소폭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5월 22일 27,000원이었고요. 이 가격이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은 최고가였습니다. 이후에 좀 상승하면서 5월 25일 29,000원까지 올랐고 다시 좀 주춤하는 듯 하다가 다시 회복하면서 오늘 최고가 29,000원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자, 오늘 집중 분석으로 짚어볼 품목, 풋고추 시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풋고추 중에서 청양고추와 또 꽈리고추 경락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생고추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187.8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80.7톤이었고요. 어제보다 7톤 정도 물량 증가했습니다. 풋고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43,217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48,000원, 최저가 35,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평균가는 37,000원대, 오늘 평균가 43,00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6,044원 평균가 올랐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6만 원에 낙찰됐고요. 평균가는 하동군이 가장 높네요. 43,743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청양고추도 보시죠. 10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27,433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35,000원, 최저가 23,500원이었고요. 자, 어제 평균가 28,000원대에서 오늘 조금 떨어졌습니다. 27,000원대 기록하고 있죠. 어제보다 808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해와 평균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대체로 지난해 가격이 올해 가격보다 더 높은 구간이 더 많은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지금 4월 29일에 34,000원 가격대가 가장 높았던 가격대였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금 43,000원대까지 나왔었습니다. 5월 13일, 5월 중순쯤에 올해 가격이 반짝 더 높은 구간도 있긴 했지만 그 이후에 다시 지난해 가격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역시 27,000원대 평균가로 지난해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꽈리고추 보겠습니다. 4kg 상품 기준 평균가 23,000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25,000원, 최저가 16,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오늘 평균가 2만 원대입니다. 어제보다 소폭 하락했죠. 261원 떨어졌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역시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4월 말부터 지금 5월 중순 이후까지는 계속해서 지난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을 보이다가 올해 가격이 5월 9일 가장 저점을 찍으면서 이 9월부터 계속해서 지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5월 18일 이후부터는 올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오늘 역시 2만 원대로 지난해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경매 상황 알아보기 위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가락동에서 전해드릴 소식은요. 정말 대한민국 사람 하면은 또 이 한국인의 매운맛을 빼놓을 수 없을 만큼 풋고추의 사랑 대단하죠.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이 풋고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C가요. 사과에 무려 20배 가까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모르셨죠? 그만큼요 매운맛도 매운맛이지만은 아주 그냥 알토란 같이 영양 가득한 풋고추 소식 우리 경매사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요. 좀 심경의 변화가 있으셨던 건가요? 스타일이 좀 많이 바뀌셨어요.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1대0 아니죠. 2대0입니다. 네, 경매사님. 제가 이름 딱 불러드리려다가 예. 직접 소개하시라고 그냥 참았어요, 경매사님. 예, 감사합니다. 예, 1대0 아니에요. 2대0이에요. 예. 뭐든요. 1대0이면 불안해, 이겨놓고도. 많이 왠지 불안해요. 역전될 수 있어. 맞습니다. 2대0 정도 돼야만이 그래도 좀 넉넉하게 마음 놓고 이겼다 할 수 있잖아요, 경매사님. 예. 네, 확실한 남자입니다. 뭔가 정답을 주는 남자. 근데 머리가 어색해진 짧은 머리가 뭐 예. 어디 군대? 방이? 어디? 아, 예. 아닙니다. 제가 날씨가 많이 덥기 때문에 땀이 좀 많이 나서 이렇게 머리 좀 짧게 깎고요. 또 심길전에서 또 잘 팔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자아자. 자, 뭐 머리도 그냥 싹둑 자른 만큼요. 오늘 확실한 고추 이야기 매운맛 전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풋고추 하면은요 다양해요. 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청양이 있고요. 예. 뭐 녹강이 있고요. 꽈리 있고요. 또 뭐 있죠? 또 그리고 아사히 고추가 있고요. 또 요새는 뭐 롱그린도 있고 또 뭐 파프리카나 피망도 또 고추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다양하게 또 맛볼 수가 있고요. 또 다양한 영양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드세요. 맞습니다. 그중에서요 지금 가락동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청양고추라고 합니다. 교매사님. 예. 물량이 가장 많아요. 몇 해도. 그렇죠. 지금 생고추, 피망과 파프리카를 제외하고 또 지금 청양 같은 경우는 한 40% 이상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오늘 또 청양과 같이 소개할 꽈리고추는 15% 정도로 지금 이 시기에 또 산지교체 시기지만 해물량들이 상당히 맛있기 때문에 이번 관심 있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요 수많은 이제 풋고추 중에서 경매쌤 짚어주신 대로 반입 물량이 많은 청양과 이제 꽈리 위주로 오늘 좀 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매 분위기 좀 많이 살아난 상황이겠죠? 그렇죠. 뭐 청양 같은 경우는 또 입맛을 돋궈주고 또 매운맛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런 많은 역할을 하고요. 또 꽈리고추 같은 경우는 뭐 멸치라든지 여러 가지 볶음이라든지 여러 요리로 해서 국민 반찬으로 많이 쓰임새가 많은데 오늘 또 물량이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고 또 그리고 좀 점차적으로 해물량들이 많으면서 상품성이 좋아지면서 경매 분위기는 그래도 양호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분위기 좋은 흐름 속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양은요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랑 비교를 했을 때 조금 감소한 모습인데 오늘 반입량 함께 좀 짚어주세요. 그렇죠. 생고추 반입량은 지금 188톤으로 지난주에 대비해서 5톤 그리고 작년에 대비해서 10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지금 아직까지는 겨울철 산지라고 할 수 있는 밀양과 진주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또 해천양 지역 같은 경우는 전라도 광주와 나주 그리고 햇꽈리 지역은 당진과 예산 쪽에서 지금 출하가 있는데 그 비중을 차츰 높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량이 188톤이죠. 가락동에 예. 반입된 풋고추 물량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난주보다 좀 소폭 감소를 했는데 그에 따라서요. 뭐 분위기 좋다고 하셨기 때문에 좋은 시세로 거래가 된 상황 같아요. 네, 오늘 경락 함께 좀 짚어주세요. 우선 청양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그 해청양이랑 좀 묵은 지금 현재 일반적인 청양들이 시세 차이가 있는데 해청양 같은 경우는 3만 원 중반대 그리고 또 지금 일반 청양 같은 경우는 2만 원 초중반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주와 또 작년에 대비해서 좀 비슷한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요. 또 햇꽈리 같은 경우는 햇꽈리가 지금 2만 원 중반대 그리고 또 지금 묵은 꽈리 일반 꽈리 같은 경우는 만 원대 중후반대로 이는 지난해에 비해서 그리고 전주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시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꽈리는 흐름 좋아요. 꽈리 예, 예. 흐름이 좋은데 예. 청양그래도 좀 비슷한 모습이네요. 계속 시세가.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워낙 좀 판매들이 워낙 다시 코로나가 또 재발 또 좀 확산되는 또 분위기를 또 보이고 있고요. 워낙 좀 정상적인 또 계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격주 등교를 하다 보니까 납품들이 좀 부진한데 그래도 다행히 또 물량이 그렇게 거기에 맞춰서 증가폭이 둔화되다 보니까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꽈리는 조금 좀 시세는 좀 좋은 흐름인데 예, 예. 청양이 조금 부진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요, 그래도 아이고 청양으로 너무 힘든 시세나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교매사님 짚어주신 대로 오늘 뭐 이 정도 시세만 계속 이어진다면 그래도 큰 무리 없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더구나 뭐 꽈리 같은 경우는 아까도 했지만 지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꽈리 같은 경우는 물량 차이에 따라서 좀 많이 대량으로 분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별 물량대로 좀 이렇게 변화가 큰데요. 그래서 다행히 물량이 안정적이고요. 또 품질들이 고품질 물량들이 비중이 늘어나면서 네. 상당히 좋은 흐름 보였으니까 또 청양도 같이 이런 흐름 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라가겠죠. 워낙 예, 뭐 예. 많은 사랑 받고 있는 청양고추이기 때문에요. 자, 지금까지 가락동 살펴본 시세는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예. 스튜디오 계속 연결해서 또 풋고추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계속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누구한테 부탁드릴까요? 마음은 박혜원 아나운서인데 네. 나경찬 아나운서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해 주시죠. 네, 마음도 저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자, 이대한 경매사님 정말 머리 정말 시원하게 자르셨는데 잠시 후에 다시 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가님과 잠시 풋고추 관련된 이야기 계속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풋고추 최근 재배 면적과 생산량 흐름 좀 짚어주시죠. 네, 풋고추 재배 면적하고 생산량은 이제 2008년을 정점으로 점차 이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보면 풋고추 생산 면적은 약 한 4,800헥타 정도 되고요. 생산량으로는 약 한 19만 3천 톤 정도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에도 좀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풋고추 구입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일반 풋고추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매운 청양고추라든가 꽈리고추라든가 홍고추 뭐 이런 것들은 좀 구입이 점점 정체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다만 이제 오이맛고추는 구입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당조고추나 가지고추 그리고 할라피뇨 같이 이제 좀 기능성을 가진 특수고추 같은 경우에는요, 일시적으로 소비가 이렇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었는데 최근 다시 소비가 이제 감소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좀 관심이 지속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소비 상황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풋고추를 소비하는 구매자의 특징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구입이 감소하고는 있는데요. 연령대가 높을수록 일반 풋고추 구입액은 이제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예. 있습니다. 다만 그 연령대별로 그 구입액 간의 격차는 점점 이렇게 축소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품목별로 살펴봤을 때는 어떤가요? 네, 오이맛고추는 이제 대부분 모든 연령대에서 구입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네. 청양과 같이 이제 매운 고추 같은 경우는 50대에서 가장 크게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구매 횟수 면에서 보면 이제 30대 이하가 이제 가장 많이 감소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요. 한편 이제 꽈리고추 같은 경우는 이제 50대에서는 이제 구매가 좀 양호한데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대부분 감소하고요. 특히 이제 그 60대의 감소폭이 상당히 큰 것이 최근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홍고추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고추 구매자의 특징은 어떤가요? 네, 홍고추도 사실은 이제 모든 연령층에서 구입액하고 이제 구매 횟수 전체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경화 팜캐스터 또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 연결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가락동입니다. 계속해서요, 우리 풋고추의 품질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박혜원 아나운서가 딱 이렇게 가락동 연결해 주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죠. 안녕하시죠? 네, 표정 보고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뭐 네, 죄송합니다. 이경화 팟캐스터밖에 없죠. 네. 참 이렇게 생방인데 참 우리가 짧게 하자고요. 경매사님, 일단 이 풋고추가 지금 지역별로 예. 좀 품질 차이를 조금 보이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해거가 이제 막 올라오면서 그렇죠. 지금 산지 교체 시기니까요. 지역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좀 예. 한번 짚어주세요. 네. 그렇죠. 지금 청양 같은 경우는 해청양 지역이 지금 전라도 광주와 나주 쪽에 있고요. 또 지금 겨울철 산지 밀양과 진주에서도 좀 늦게 정식을 해서 지금 출하해서 햇물량이 나오는데 상당히 품질이 좋습니다. 또 그리고 꽈리 같은 경우도 지금 기랑 밀양과 진주뿐만 아니라 해추라 지역이 지금 말이 꼬이네요. 당진과 예산 쪽에서 물량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지금 햇 물량 위주로 고품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 말이 이렇게 꼬이는지 알아요?
박혜연 하니까 지금 자꾸 예, 그러잖아요. 네. 변호사님, 일단 지금 지역별 차이가 이제 핵거가 아무래도 이 핵 물량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품질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게 좋은 품질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가락동 반입되고 있는 이 풋고추들의 품질 상황을 보면서 체크를 해보자고요. 아, 예. 오늘 아주 준비 많이 하셨는데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예, 네, 알죠. 고추를 뭐 그냥 똘똘똘 막 붙여가지고 왔어요 지금. 네, 자 이제 상황을 봅시다. 예. 이거 사신 거예요? 아, 만들었습니다. 아, 이게. 만들었어요? 예, 자도 있고요. 이게 예. 크기를 좀 중요시하니까 자 이제 일단 봅시다. 지금 이쪽이 좀 꽈리 쪽이고 예. 쭈글쭈글한 게 이쪽이 지금 이제 예, 청양이고요. 청양 상황인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차이를 보고 있는지 품질 짚어주세요. 지금 우선은 여기 이 꽈리나 청양 모두 또 너무 크면 안 돼요. 일정한 길이가 있고요. 또 그리고 지금 만져봤을 때 과육이 부드럽고 또 선명한 색깔이 가졌을 때 고품질로 평가받는데요. 우선은 꽈리 같은 경우는 길이 같은 경우는 8에서 9cm 정도가 꼭지 제외하고 또 부드러운 걸 좋고요. 이게 일반 꽈리 지금 나오는 거고요. 좀 크죠. 그리고 청양 같은 경우도 지금 만져봤을 때 부드러운 느낌을 갖고 센치는 11에서 13cm가 가장 적당한 크기로 지금 색이 선명하고 이럴 때 지금 하고요. 이 구분은 뭐 길이라든지 만져봤을 때 딱딱함 그리고 꼭지 부분이 많이 지금 여러 번 수확하게 되면 아무래도 총체라든지 그런 표시가 나요. 그렇게 해서 구분하시면 됩니다. 얘는 뭐 곧 홍고추 되겠는데요? 예, 그렇죠. 지금 뭐 앞으로 제가 뭐 농가에도 나중에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이게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 반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는 좀 구분해 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좀 따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색탁이 좀 이렇게 좀 붉게 되는 거 확실히 좀 골라내서 예, 예. 정확히 선별을 해달라는 이야기 꼭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예, 예. 한눈에 봐도 좀 전반적인 지금 품질 크게 떨어지는 거 없이 지금 요 예, 시기에는 예. 그래도 안정적으로 품질이 지금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우선은 뭐 이어서 농가한테 뭐 부탁하고 싶은 말은 예, 제가 이어서 해도 되나요? 아니요, 그거 전에 예. 구매량 역시도 지금 어때? 아직 학교 개학이 예. 지금 완벽하게 지금 완전하게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중도면의 구매력이 아직까지 살아났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어때요? 네, 그렇죠. 그래도 지금 물량 증가폭이 좀 둔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게 핵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고품질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다양한 상품을 구색이 되다 보니까 분상량은 상당히 또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점에서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우리 경매사님이 또 1대0도 아니고 2대0 경매사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가장 산지에 지금 현재 도움되는 이야기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네. 예, 우선은 농가에게 크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선별입니다. 선별은 우선 크기 선별은 기본적으로 하시고요. 지금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청양 같은 경우는 붉게 변환한 부분 그리고 핵과리 같은 비중이 큰 핵과리 같은 경우는 물러지는 부분이 생겨요. 그런 거는 꼼꼼하게 또 그 선별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게 좀 하다 보면 이제 그 출하 시기를 맞춰서 길이를 맞춰서 생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청양 같은 경우는 너무 길어지면요 과육이 딱딱해서 품질이 저하되고요. 또 꽈리 같은 경우는 너무 길게 키우시면 매운맛이 많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채 가격도 낮게 되니까 이 점 유의하셔서 적당한 시기에 또 크기 됐을 때 출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어보니 가장 중요한 건 너무 길어지지 않게 적정 시기에 수확을 하고 출하하는 게 그래도 지금 시세를 제대로 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변호사님. 맞습니다. 네. 아유 또 오늘 이렇게 청양고추를 해서 든든한 판까지 준비해 주시고 예. 요건 이대로 저한테 이렇게 전달해 예. 주시면은 예. 예, 집에 가서 된장찌개 끓이는데 제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자, 고추에 대한 상황 여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은요 그래도 조금 나아질 수 있는 긍정적인 상황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매사님 자주 나오셔가지고요 예. 또 꼼꼼한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고추에 대한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대영 경매사님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준비성에 네. 정말 저희가 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또 이경업 팟캐스트는 저걸 또 챙겨가네요. 대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고추 얘기 더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시장에서의 풋고추 평가 기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 분들이 고추를 구매할 때 평가하는 기준들을 보면요, 그 고추는 이제 맛보다는 크기나 색깔, 모양, 그리고 꼭지 상태 뭐 이런 것들을 좀 중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이제 청양고추 같은 건 일반적으로 좀 매워야 되고요. 나머지 이제 오이맛 고추나 최근에 많이 나온 롱그린, 그다음에 이제 뭐 녹광 같은 이런 생식으로 소비하는 고추는 맵지 않아야 하는 게 또 중요한 특징입니다. 꽈리 고추는 특히 이제 색깔을 많이 중시하는 경향입니다.
네, 뭐 농가에 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제 최근에 사실은 이제 그 바이러스가 많다 보니까 이제 품종이 개량되다 보니까 지금 큰 고추들이 많이 나오는 성향인데요. 청양고추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7, 8cm 정도 길이를 가장 좋은 걸로 쳤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보면 한 11cm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특히 고온기에는 일단 단단할 때 수확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한 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이맛 고추 같은 경우는 한 12에서 15cm 정도 되는 크기를 좋아하고 특히 오이맛 고추 같은 경우는 몸통에 바이러스가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선별할 때 이런 바이러스 유무를 잘 골라내는 게 좋은 가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요. 네. 그다음에 꽈리고추 같은 건 보통 이제 크기는 이제 선호하는 부위마다 좀 다르긴 한데 3, 4cm 크기를 반찬용으로 가장 좋아한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광택이라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른 고추하고 달리 최대한 부드러운 것이 좋은 가격을 받게 한 조건이고요. 다른 고추라 그렇기 때문에 이 꽈리고추 같은 경우는 품질 관리가 좀 더 난해한 품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힘든다는 목소리가 다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풋고추 농가에서도 좀 주목해볼 이슈라든가 좀 힘든 사항들이 있나요? 예, 사실 뭐 풋고추 농가들도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피해가 아주 큰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고추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경상남도 진주 지역에서 이제 고추가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학교 급식도 개학이 늦어지면서 계속 상황이 안 좋고요. 또 외식 수요도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소비 전체가 이제 침체되면서 가격도 좀 하락한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농촌에서 지금 주력으로 지금 사실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게 외국인 노동자인데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입국이 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력난까지 이제 겹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특히 그나마 이제 지금 한국에 남아 있는 지금 그 노동 능력이 좋은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수 재배 농가하고 인력의 이제 수요가 서로 겹치면서 농촌에 이제 인건비까지 올라가는 이런 사실은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으로 좀 지속적인 관심하고 시급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상황이 좀 빨리 좀 나아지기를 저희 가락동 365도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풋고추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과일 과채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과일 과채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수박입니다. 460톤 정도 반입됐습니다. 어제 들어온 물량 532.7톤이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한 72.65톤 더 적게 반입됐습니다. 수박 1kg 상품 기준 평균가 1,734원, 최고가 2,083원, 최저가는 1,500원을 기록했네요. 오늘 1,734원, 어제보다 하락세입니다. 등락과 비교해보면 59원 더 떨어진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전년도 30일과 올해 30일 최고가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가장 높았던 가격 2,700원, 그리고 계속해서 2,000원대를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 4월 29일 이 기간 중 가장 높았던 가격 3,000원까지도 시세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계속해서 좀 높게 형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올해 시세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5월 18일 기점으로 지난해 시세가 지금 더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토마토 보겠습니다. 232.7톤 들어왔네요. 어제 300.4톤 반입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67.67톤 줄었습니다. 네, 배추 방울토마토 3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9,524원, 최고가 12,000원, 최저가는 9,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오늘 9,524원이네요. 어제만 해도 만원대 시세였는데 하락세입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등락과 비교해 보시면 지금 평균가 흐름이 소폭 감소인 것 같긴 한데요. 한 548원 정도 떨어진 상황입니다. 네, 전년 30일과 또 비교해보죠. 30일 기준 최고가 흐름인데요. 지난해 이맘때 높았던 가격 14,000원, 낮았던 가격은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올해 같은 경우는 가장 높았던 가격 16,000원으로 지난해 이 기간 가장 높았던 가격보다 높은 상황이었고요. 역시나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도 지난해보다는 만원으로 한 2,000원 정도 더 높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5월 9일 때 기점으로 보셨을 때는 그래도 올해 가격이 더 낮게 형성이 됐었고요. 13일 기점으로 지난해 좀 하락했다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다시 한번 좀 상황이 뒤바뀌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12,000원, 지난해보다 소폭이긴 하지만 높은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멜론 보겠습니다. 36.69톤 반입됐습니다. 어제 38톤 정도 들어왔었네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 한 1.3톤 정도 나는 상황입니다. 네, 머스크멜론 5kg 상품 기준 평균가 28,240원, 최고가 29,000원, 최저가는 28,000원이 되겠고요. 네, 오늘 28,000원대, 어제는 3만 원대 시세였습니다. 자, 등락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2,193원 더 떨어진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네, 전년도와 시세 비교해 보겠습니다. 30일 기준 최고가 흐름입니다. 지금 보시면 4월 29일 이 기간 중 가장 높았던 가격 32,000원입니다.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됐었는데요.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4월 29일부터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뒤로 갈수록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다면 올해 시세는 하락하다가 뒤로 가면서 약간의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5월 4일 기점으로 지난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됐었고요. 보시다시피 5월 21일 기점 올해 시세 상승하고 있고 지난해 시세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세는 올해가 더 낮기는 하지만 소폭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자, 계속해서 참외 시세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입량부터 확인해보죠. 네, 참외 오늘 202.5톤 반입됐네요. 어제 들어온 물량은 237.8톤이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는 한 35.35톤 적게 반입된 상황입니다. 참외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38,948원, 최고가 46,000원, 최저가는 34,000원이 되겠네요. 자, 오늘 38,000원대입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상승세고요. 1,134원 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계속해서 확인해 보죠. 5월 20일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 34,000원을 기록했는데 바로 다음 날 좀 더 높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23일 기점으로 소폭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가격 46,000원까지 상승한 모습입니다. 네, 전년도와 비교해보죠. 30일 기준 이번엔 평균가 흐름입니다. 자, 4월 29일 이 기간 중 가장 높았던 가격, 올해도 지난해도 모두 높았던 가격인데요. 올해 시세가 43,000원대로 지난해보다 더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하락세가 지난해보다 더 크게 나타나면서 지난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됐었고요. 근데 5월 21일 기점으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5월 21일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이었던 25,000원대였는데 바로 급상승하는 모습 나타내면서 오늘 같은 경우 지난해보다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참외 시세를 살펴봤는데 이 참외 최근 재배 면적과 생산량 흐름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 참외 재배 면적은 1995년도 약간 12만 헥타 정도로 한 33만 1천 톤 정도 생산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쭉 감소하고 있는데요.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 약 3만 6천 헥타 정도고요. 생산량은 13만 톤 정도로 감소된 상황입니다. 현재 참외주 재배 지역이 경북으로 알고 있는데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경북이 점유율로 따지면 87.3%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대적인 주산지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경북 지역의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최근의 특징입니다. 재배 방법을 보면 1965년은 100% 노지 재배였었는데요. 1995년도에 보면 전체 면적 중에서 81%가 시설 재배 면적으로 변했고요. 현재는 약간 97%가 시설 재배로 재배 양상도 완전히 바뀐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산지별로는 어떤 경락가 형성했는지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외 경북 성주군 35,753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대구 달성군이 25,231원이고요. 경북 안동시는 25,925원에 낙찰됐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습니다. 가격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최고가 7만 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 형성했고요. 평균가는 37,53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참외 산지별 가격까지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참외 소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외 소비 패턴에도 좀 주목할 만한 변화가 좀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참외를 1년에 한 번이라도 구매한 가구를 보면 꾸준히 80% 이상을 항상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2012년에는 88.5%까지 아주 높은 비중을 구매 비율을 나타냈었는데요. 2014년하고 15년에는 83.5%까지 감소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다시 한 85% 정도 이상을 회복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참외도 혹시 선호하는 좀 연령대가 있을까요?
근데 참외는 연령대가 좀 높을수록 또 소득이 좀 높을수록 구입액이 좀 높은 이런 양상을 나타냅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요, 미래의 잠재적인 이제 구매층이 지금 젊은 부분일 텐데 이분들의 참외 소비를 어떻게 늘릴 것인지라고 하는 게 남겨진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참외가 많이 소비되는 때가 있다면 좀 언제일까요? 이번 달이 가장 많이 소비되는 시기입니다. 5월이요. 차이 구입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감소하는 패턴들을 매년 이렇게 반복합니다. 네. 한편 이제 참외를 많이 구매하는 장소를 보면 전통시장하고 대형마트는 점점 이제 비중이 줄고 있고요. 기업형 슈퍼나 온라인 구매가 점점 늘어나는 이런 양상을 보입니다. 네. 뭐 정성스럽게 농사지은 참외가 잘 팔리면 좋을 텐데 출하 전략을 잘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네, 작년에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유통업자가 인식하는 참외에 대한 품질 요인에 대해서 얼마만큼 중요하고 또 얼마만큼 만족하는지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이제 신선도와 맛을 아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하지만 이제 중요도가 이렇게 신선도와 맛은 높은데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는 요소는 신선도, 맛, 그다음에 이제 골 모양, 그다음에 색상, 단단함, 크기, 식감 뭐 이런 거에는 이제 만족도가 좀 낮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도매시장에 그 참외를 출하할 때는요, 그 각각의 도매시장 법인과 거래하는 중도매인의 주 거래처가 다들 다르기 때문에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참외가 어떤 중도매인들이 선호하는 참외인지를 잘 찾아서 내가 어느 도매시장 법인의 농산물을 참외를 출하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예를 좀 들어주시죠. 예,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백화점이나 과일 전문점처럼 좀 고급 과일을 취급하는 데는 향이 좋고 당도가 높고 좀 큰 참외를 좀 선호하는데요. 네. 오히려 슈퍼마켓이나 이제 대형마트 같은 건 대부분 이제 셀프 서비스 판매 방식으로 이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색택하고 경도 같은 것들을 특히 이제 중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재배 경험이 좀 부족한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느 시장에 출하할 것인지 그리고 그 시장에서 중시하는 품질이 어떤 건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집중적으로 품질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일 시황 확인해봤습니다. 네, 농산물 경매 시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콜라비 확인해 보겠습니다. 12.52톤 오늘 반입됐고요. 어제는 16.59톤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4톤 정도 감소했고요. 콜라비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11,864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13,500원, 최저가 9,500원이었고요. 자, 어제 13,000원대, 오늘은 평균가 11,000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어제보다 1,460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시죠. 자, 5월 25일까지 상승 흐름이었고요. 25일 가격 15,0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자, 이 가격이 다시 좀 하락하는 흐름 보이면서 오늘 최고가 13,5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4월 29일부터 5월 중순까지는 지난해 가격이 더 높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5월 13일 기점으로 해서 올해 가격 급상승하기 시작하면서 18일에는 16,000원대까지 지금 가격이 나왔었습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올해 가격이 높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오늘 11,000원대로 지난해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무도 보겠습니다. 오늘 580.9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709.9톤 반입됐었고요. 어제보다 129톤 물량 감소했습니다. 자, 무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8,141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1,200원, 최저가 7,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오늘 평균가 모두 8,100원대입니다. 어제보다는 29원 소폭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면요. 25일까지 상승 흐름, 25일 가격 보시면 11,0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 가격 소폭 좀 하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오늘 최고가 1,200원입니다.
자, 30일 동안의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대체로 좀 비슷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고요. 다만 5월 한 중순 정도부터 5월 20일 정도까지는 지난해 가격이 높은 모습 보이고 있고 또 이후에는 올해 가격이 높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8,000원대로 지난해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 무 농가에서 지금 참고하면 좋은 팁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연구관님, 고랭지 여름 무에서 발생하고 쉬운 게 바로 이 시듬병이라고 하던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예, 이 무 시드름병은 2016년부터 강원도 평창, 홍천, 정선 뭐 이런 지역에서 고랭지 지역에서 그 발생하는 토양 전염성 곰팡이병입니다. 그래서 품질과 수량을 좀 많이 떨어뜨리는 병인데 이 시드름병을 예방하려면 우선 그 이 곰팡이병이 감염되지 않은 건전한 그 재배지에서는 일단 다른 병원균이 유입되지 않도록 토양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특히 그 작업용 차량을 좀 깨끗이 씻어서 흙이 다른 데로 이어지지 않게끔 주의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완숙 퇴비를 좀 사용을 해서 가스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토양 속에 이제 미소동물에서 뿌리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각별하게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발생한 재배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통 이제 병이 발생한 재배지에서는 이제 무나 이제 배추 같은 작물을 이어짓게 하는 걸 좀 피해 주시고요. 5년 이상 이제 대파, 당근, 당귀, 호박 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균이 침입하지 못하는 이제 비기주 작물이 있는데 이런 작물을 좀 돌려짓기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배가 끝난 데는 약제처리를 해서 소독을 깨끗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럼 어떤 방제 약제가 있을까요? 예, 지금 저 방제 약제로는 저 다조멧 입제라고 하는 약제가 등록돼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파종 5일 전에 이제 흙가리를 한 다음에 한 시바르당 30kg씩 토양에 섞고 비닐로 이렇게 덮어주는 것이 좋고요. 1, 2주일간 이제 방치하게 난 다음에 비닐을 제거하고 한 2, 3일 간격으로 흙가리를 해서 가스를 날려보내야 됩니다. 특히 무가 이제 발화가 잘 되는지 시험을 해서 약효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무 농가에서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느타리 버섯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섯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184.5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188톤 정도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4톤 정도 물량 감소했고요. 느타리 버섯 보시죠. 2kg 상품 기준 평균가 4,526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6,500원, 최저가 4,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4,600원대, 오늘은 4,50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163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26일까지 계속해서 지금 최고가 상승 중에 있었고요. 26일 7,000원까지 올랐다가 하루 만에 1,500원 정도 빠지면서 어제 5,500원까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회복세를 보이면서 오늘 최고가 6,500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대체로 지난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난해 5,000원이 넘는 가격까지 나왔었고 올해 같은 경우 가장 높았던 가격대 4,70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월 13일부터 한 5월 20일 정도까지는 올해 가격이 높긴 했지만 18일 이후로 지난해 가격 더 많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오늘 가격 4,500원대로 지난해보다는 낮은 상황입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10,000원 기록했고요. 이천시가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3,994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서 경매 상황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아 팜캐스터 전해 주시죠. 여기는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이어서요, 느타리 버섯을 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가락동에 반입되는 버섯 중에 아마 비중으로 물량으로는 한 2번째 많은 물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느타리 버섯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 재난지원금으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가 좀 많은 변화를 맞이했는데요. 느타리 버섯도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경매사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강석원 버섯 경매사입니다. 네, 우리 버섯 경매사님, 네, 우리 좀 오래 기다렸어요. 네, 이 생방의 또 묘미예요. 바로 들어갈 듯이 하다가 또 안 들어가는. 10분 기다렸네요. 그렇죠. 10분이요? 더 기다렸나? 네, 전 2시간도 이 자리에 서 있어요. 가지 마요, 옆에 오세요, 경매사님. 자, 느타리 버섯이 전체 버섯 물량 중에 2번째. 첫 번째가 새송이. 네네. 세 번째가 팽이. 네 번째가 표고. 양송이는 양송이는 마지막. 네. 양송이. 그 중에서 경매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버섯은? 오늘 느타리니까 느타리로 하겠습니다.
난 표건데. 느타리 농가에서 서운해야겠는데요. 아니 표고 먹고 느타리 먹을게요 그러면. 네. 아니 느타리 버섯은 진짜 네네. 집에 두고 둬도 저는 어떻게 먹냐면은 이렇게 한 상자 사서 그냥 냉동에 바로 넣어요. 네네. 예, 냉동에 넣고 라면 끓일 때, 된장찌개 끓일 때 맞아요. 그냥 한 움큼씩 딱 넣으면은 뭐 다른 조미료 필요가 없습니다, 유매사님. 네, 오늘 요리에도 다 잘 어울려지기 때문에 느타리 버섯은 좀 많이 대중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네. 그 대중적인 느타리 버섯 최근에 경매 흐름 좀 어떨까요? 사실 이제 앞서 짚어드렸지만은 이 재난지원금으로 인해서 우리 농산물들 그래도 좀 소비가 좀 많이 잘 되고 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느타리 영향도 있죠. 다만 이제 대형마트들은 장사들이 좀 덜 되는 편이고요. 이제 재래시장이나 동네 이제 중소형 마트들이 장사가 조금 이제 더 잘 되는 편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네. 중소형 마트 네, 특히 재래시장 제가 이제 장이 선다고 그래가지고 아유 다들 힘드신데 장 서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사람도 안 오는데 나라도 가서 뭐 사야지 하고 주차장 들어가려다가 깜짝 놀랐어요. 발 디딜 틈이 없어. 맞아요. 주차 자리가 없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야, 이 몇 주 사이에 이렇게 분위기가 좀 달라졌나 라면서 한편으로는 아유 우리 농산물들도 저렇게 소비가 되니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자, 느타리는요. 다른 버섯과는 다르게 또 양 차이가 크게 나지가 않아요. 지난주하고도 좀 비슷한 흐름으로 반입되고 있죠? 네, 뭐 지난주 뭐 4.6톤, 요번 주 4.2톤으로 저희 가락공반장 기준 그리고 시장 전체로 봐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반입 물량은. 네네. 오늘 4.2톤이 반입이 반입되었죠. 됐습니다. 네네. 느타리 버섯. 자, 지난주 대비 시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타 버섯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 사실 한동안 코로나19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품목 중에 하나가 사실 버섯이었어요. 네. 외식을 너무 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뭐 아이들 학교 개학도 안 하고 계속 늦춰지죠. 자, 근데 느타리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선은 유지해주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현재 시세는 어떤가요? 지금 참느타리, 꽃느타리 모두 3,000원에서 4,000원 사이에 지금 시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시세는 이제 평년 시세와 거의 비슷하다고 지금 뭐 보고 있습니다. 네. 네. 3, 4천 원 이게 2kg 기준인 네. 거죠? 느타리 버섯 2kg에 오늘 3, 4천 원인데 지난해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현재 이 시세 그냥 비슷하게 지금 느타리는 형성하고 있습니다. 큰 등락폭 없는 상황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까지 가락동에서 느타리 버섯 시세 살펴보고요. 스튜디오 계속 연결해서 꼼꼼한 느타리 버섯 소식 계속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받아주세요. 네, 버섯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버섯 재배 면적과 생산량 흐름 어떤 상황인가요? 예, 버섯 재배 면적은 이제 2000년 이후에 감소해 왔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정체 내지는 소폭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선 전국의 버섯 재배 면적은 2015년도 3,675헥타르에서요. 4,526헥타르로 좀 늘어난 상태고요. 대표적인 이제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느타리 버섯 같은 경우는 같은 기간 동안에 416헥타르에서 663헥타르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팽이버섯도 140헥타르에서 157헥타르로 늘어났고, 그리고 표고버섯도 2,132헥타르에서 2,188헥타르로 약간 늘어난 상태입니다. 네, 그 품종별로 버섯 재배 면적이 지금 늘고 있는데요. 주목해볼 만한 좀 특이점이 있을까요? 네, 지금 재밌는 현상이 재배 면적은 늘어나고 있는데요. 생산자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특정 지역의 집중도가 높아지는 이런 추세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느타리 버섯 같은 경우는 농가의 규모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 2017년도에 한 3,800여 농가가 있었는데 2012년도 1,108농가 정도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예. 이 기간에 이제 생산량도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하면 농가별 생산 규모가 3배 이상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버섯의 가정 내 구입액은 좀 또 변화가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네, 그 버섯의 연도별 이제 평균 구입액은 이제 신선 버섯 같은 경우는 등락을 거듭하면서 좀 정체 경향이 있는데 가공품이 상당히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양상을 나타냅니다. 특히 이제 회당 평균 구입액도 매년 소폭 상승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뭐 2016년 이후에는 가공품이 지금 뛰어넘은 모습을 좀 네. 볼 수가 예. 있는데요. 이 버섯 가공품 소비는 좀 계속해서 증가 추이인 것 같습니다. 특이 사항이 좀 없을까요? 예, 특히 이제 버섯 가공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명절 수요라든가 특정 시기에 수요가 좀 몰리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연도별로 구매 수가 구입 가구 비율을 보면 신선버섯 같은 건 한 16.5회 정도고 구매 가구 비율도 98.5%로 뭐 버섯을 한 번도 안 사는 소비자가 거의 없을 정도인데요. 가공품 같은 경우는 연도별로 구매 수가 한 0.1회 정도
그다음에 한 8% 정도의 가구에서만 이제 가공버섯을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상대적으로 비중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연령대가 높은 경우에는 신선버섯을 많이 구입을 하는데요. 네. 40대나 50대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가공품 구입액이 높은 이런 양상들을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약간 소비 패턴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나눠봤고요. 자, 이쯤에서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 다시 한번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경화 팜캐스터 소식 전해주시죠. 네, 팜캐스터 이경아입니다. 계속해서 느타리 버섯 품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매사님, 스튜디오 갔다가 다시 가락동 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어때요? 좋은데요? 뭐가 좋아 좋기는 헷갈리기만 하는구만. 아니에요. 이렇게 정말 느타리 버섯을 또 이렇게 안팎으로 전해주는 이게 바로 가락동 365가 이 농민을 위해서 만든 프로답게 농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좀 좋은 시세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가락동 365는 누구를 위한 프로? 농민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경화를 위한 프로 아니에요? 이경화를 아니에요. 네, 교매사님 지역별로 좀 품질 차이가 나죠? 어때요? 네. 지금 가락동에 지금 제일 많이 반입되고 있는 지역이 경기도 양평 지역입니다. 근데 양평 지역이 물량만 많은 게 아니라 품질도 매우 우수해 갖고 가락동 시세를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사실 양평 지역의 농산물들 꽤 괜찮아요. 근데 특히 느타리 버섯이 가장 품질이 우수하다. 그쪽 지역만의 어떤 뭐 노하우가 숨어 있어요? 버섯 이제 농가들이 대부분이 좀 오래 이제 농사를 지신 분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친인척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남들은 좀 가르쳐 주기 좀 그런 노하우들을 이제 친인척들. 그러면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요. 이건 너만 아는 비법인데 느타리 버섯은 이걸 주면 잘 자라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양평 넘어가도 우리 안 가르쳐 주겠네요? 대부분은 그러지 않을까요? 친척이 되려면 그 관련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되나 그러면? 그러니까는 그만큼 양평이 지금 품질 관리를 타 지역보다 더 꼼꼼하게 세심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매사님.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가락동에 반입되고 있는 느타리 버섯 품질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보면서 얘기 나눠볼게요. 제가 이렇게 뒤로 가가지고 느타리 버섯이 있는데 느타리 안 보고 이렇게 손만 대보면 무슨 느낌이냐면 그냥 냉장고에 손 집어넣어가지고 얼음 만지고 있는 정도예요. 그만큼 지금 와 얘네 확실하네. 이렇게 지금 차디차요 그냥 버섯이. 예. 포장을 이렇게 한 이유가 있겠죠. 스티로폼에 이제 예냉이 빠지지 않도록 이게 이제 냉장고에서 작업을 한 뒤에 스티로폼에 담으면은 아무래도 이 예냉 한 게 버섯이 이제 냉기가 오래 가기 때문에 스티로폼 작업을 해주시고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갓이 좀 이제 검은빛을 많이 띠고 갓 크기가 좀 일정하면서 색택이 이렇게 좀 진한 이제 버섯들이 이제 최고 시세를 받았고요. 이 버섯 같은 경우도 어제 저희 가락동 반영에서 최고 시세 나온 4,000원짜리 버섯입니다. 네. 그래요? 앞으로 제가 짜자자 최고 시세 짜자자 이게 지금 저 마이크 좀 네. 이게 3,000~4,000원인데 4,000원까지 나온 최고 시세 나왔던. 어제 최고 시세요. 최고 시세답게 정말 갓 크기가 이렇게 고르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색깔도 진하고. 그래서 크게 지금 변색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크게 지금 현재는 뭐 이게 문제다 딱히 할 것 없이 지금 상태는 양호해요. 네, 예냉 작업도 확실하고요. 네. 무겁네요. 내려놔야 되겠네. 네. 일단 중도면들의 구매력도 일단은 아이들이 지금 계약이 순차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좀 더 살아난 부분은 있죠. 아직까지는 피부에 와닿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생산량도 꾸준하고 이제 계약 이제 조금 이제 지역 화폐들이 이제 경기도 지역 화폐라든지 이제 지역마다 이제 그 재난지원금이 이제 발생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제 조금 더 소비가 활발해질 것으로 이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현 시점에서 사실 느타리 버섯 같은 경우에는요, 이 가격에 큰 등락폭 없이 한 3~4,000원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 만큼요, 이 시점에서 산지에게 좀 어떤 말씀을 좀 전해주신다면은 그나마 그래도 지금 시세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상황일까요, 교매사님? 지금 느타리 농가에게 특별히 잔소리할 부분은 사실 없어요. 워낙 잘 해주시기 있기 때문에. 하지만 간혹 가다가 이제 예냉이 풀려갖고 와갖고 경매도 하기 전에 벌써 별세게 돼버려갖고 중매인들이 아예 안 사려고 하는 느타리도 좀 간혹 있고요. 그리고 매번 제가 드리는데 이제 선별 부분, 이제 크기나 이제 색깔별로 이제 선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기별로 좀 갓 크기 고르게 선별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예냉 작업 이거 확실히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 느타리 버섯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버섯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눈에 띄는 버섯 신품종이 있다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우선 팽이버섯
품종 중에 이제 백승이라고 하는 품종이 있는데요. 네. 이 버섯은 이제 고르고 균일하면서 수량성이 좀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뿌리의 자질세 부위에 이제 중간 부분이 좀 단단한 게 특징입니다. 특히 이제 초발이 일수가 외국 품종보다 2, 3일 정도 좀 빠르거든요. 그래서 생육기간이 좀 단축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 10월 달에 가락시장에서 백승에 대해서 이제 품질 평가를 해봤는데요. 모양과 크기도 우수하고 이제 균일하면서 버섯 밑둥 부분이 단단하고 생으로 시식해도 단맛이 느껴서 아주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느타리 버섯 중에서도 또 좀 눈여겨볼 만한 신품종이 있을까요? 네, 그 느타리 버섯 중에서는 이제 2015년도에 저희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솔타리라고 하는 품종이 있는데요. 네. 이 외국 품종이 이제 우리는 느타리인데 보면 수완이라고 하는 외국 품종을 많이 쓰는데 그것을 대체하기 위한 품종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품종 같은 경우는 고온에서도 좀 잘 자라는 중고온성 품종입니다. 그래서 재배가 좀 쉽고 대가 단단해서 시장성, 저장성이 좀 특히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상품성은 좀 어떤가요? 네, 작년에 저희가 가락시장에서 유통인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만 시장에 안착하기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솔타리는 만져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기존 느타리 버섯에 비해서 손상 정도가 좀 덜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예. 지금 뭐 팽이버섯 신품종으로는 백승 그리고 느타리버섯 신품종으로는 이 솔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버섯 신품종은 뭐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하면 될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호감이라고 하는 품종이 있습니다. 호감이요? 예, 호감이라고. 이거는 이제 갈색 양송이 버섯에 들어가는 건데 양송이가 보통 하얀색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갈색을 띠는 건데 흰색 양송이하고 견주어도 뭐 전혀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저희가 시장에서 받았고요. 또 흰색 양송이에 비해서 선도가 좀 더 유지가 잘 됩니다. 이게 양송이가 원래 선도가 잘 안 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색택 역시 갈색 양송이 수준에서는 아주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버섯 신품종들까지 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버섯 여기까지 알아보겠고요. 오늘의 소매가 시황 이어지도록 합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풋고추입니다. 100g 상품 기준 평균가 862원, 최고가 1,520원, 최저가는 560원에 판매됐습니다. 평균가 어제보다 108원 떨어졌고요. 느타리버섯 100g 상품 기준 평균가는 981원, 최고가 1,480원, 최저가는 700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6원 더 오른 평균가입니다. 팽이버섯도 보시죠. 150g 상품 기준 평균가 515원, 최고가 690원, 최저가는 330원에 판매가 됐네요. 어제보다 평균가 3원 하락한 가격입니다. 계속해서 참여해보겠습니다. 10개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는 16,370원, 최고가 2만 원, 최저가는 12,480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평균가 16,370원, 어제보다 569원 더 올랐습니다. 신고품종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는 32,921원, 최고가 43,300원, 최저가는 18,560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어제와 같은 평균가를 기록했네요. 네, 본무 보겠습니다. 한 개 상품 기준 평균가 1,391원, 최고가 2,000원, 최저가는 990원을 기록했고요. 자, 평균가 어제보다 33원 더 하락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축산물 소매가입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오늘 9,711원에 판매가 됐고요. 돼지 삼겹살은 어제보다 상승한 가격이죠. 2,401원에 판매됐습니다. 돼지 목살도 보겠습니다. 2,266원 상승한 가격에 판매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닭고기 보겠습니다. 역시 상승했죠. 5,077원에 판매됐습니다.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축산 농가에서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급성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조기에 검출하는 항체 진단 키트를 개발했다고 하네요. 네, 검역본부에 따르면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임상 증상에 따라서 크게 급성형과 만성형으로 구분되는데요. 급성형의 경우 감염 후 일주일 전후 거의 100% 폐사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민감하게 항체를 검출할 수 있는 이 진단 키트 개발이 요구되었습니다. 네, 특히 국산 진단 키트 개발 소식이 더 반가운 이유는요, 그동안
동안 수입 진단키트에만 의존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개발된 이 진단키트는 급성형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감염 후 7에서 8일째부터 항체 검출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수입산 진단키트보다 한 3일 이상 검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아프리카 돼지열병 국가 방역에 좀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정말 좀 반가운 소식인 것 같고요. 저희가 지난주 생생유통백과에서 블루베리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실제로 구매에 대해서 좀 문의해 주신 분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아래 나가는 주소로 접속을 하시면 또 전화를 해보시면 건강에 좀 블루베리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신 농촌진흥청의 위태석 연구관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내일은요 감자와 살구 그리고 당근 관련 정보 갖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락동 365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